2022년 11월 1일 이정훈입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폴란드의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 APR 1400이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방산이 먼저 수출되다가 원전이 수출되는 모양으로 가고 있고, 요 반대가 UAE였습니다. UAE는 먼저 원전이 수출되고 얼마 전에 천궁2, 그전에는 우리 특전사까지 기술을, 작전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네. 대한민국 경제를, 대한민국의 수출을, 물론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잘하고 있지만 방산과 원전이 쌍끌이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효자가 되고 있는 방산과 원전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제가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폴란드가 자기네 원전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게 준다면, 계약한다면 우리는 폴란드 원전 사업에 아예 참여하지도 말자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도 원전 사업을 줬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를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주고 대신 미국 좋은 일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핵 공유를 받아내자. 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자. Think the unthinkable입니다. 우선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한수원의 우리 황주호 사장하고, 폴란드에는 우리의 한정 같은 회사가 있고 민간 전력 회사도 있는 모양이에요. 민간 발전 회사. 그 회사가, 민간 회사가 제팍이라는데 뭐 너무 어려우니까 건너뜁시다. 이 폴란드 전력공사하고 폴란드 민간 전력회사 대표가 모두 와서 우리 황주호 사장하고 LOI를 체결했습니다. Letter of Intent. 의향서죠. 내 이러이러한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같이 왔던 폴란드의 국유재산부 장관, 부총리를 겸한데요. 이 두 장관은 이 원자력 산업을 양국이 서로 협의해서 하자라고 하는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아닙니다. 근데 서로 할 뜻이 있다라 그랬는데,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폴란드의 국유재산부 장관, 부총리를 경하죠. 그는 진짜로 할 뜻이 있느냐 그랬더니 100% 짓겠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 사정을, 지금 한국 사정도 제가 다 꿰지 못하는데 폴란드 사정을 다 꿰는 건 좀 어렵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취재를 해보니까 폴란드는 원자력 발전소, 지금 걔네는 걔네라니까 미안하다. 폴란드는 뭐 큰 강이 없고 강에 의해서 수력으로 얻는 전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력을 화력으로 얻고 있습니다. 근데 화력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심하고 또 발전 단가도 높아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폴란드 북쪽에 있는 폴란드 전력공사가 하는 거기 석탄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 6개로 이제 고쳐 짓는 거죠. 이 수명이 다 있으니까 그걸 바꾸고, 폴란드 남부에 약간 제팍이라고 하는 민간 발전사가 하는 화력 발전소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원전 2개 내지는 4기를 짓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북쪽에는 미국, 남쪽에는 한국산 원전이 간다. 네, 폴란드가 지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상당히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딸리면은 갑자기 뭐 러시아가 쳐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먹을 게 없고 에너지 없으면 지는 거죠. 화력이 없으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하고 동시에 에너지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가 되느냐? 이제 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 기술진들이 가서 과연 그 지역이 화력발전소가 지금 수명 다한 게 있겠죠. 원전을 지을 만한 곳인지, 원전 지으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화전도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드니까. 그런 이제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대충 가격이 나올 거고, 가격이 나오면 서로 계약을 맺겠죠. 구체적인 가격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폴란드는 돈이 없으니까 누가 그러면 여기에 돈을 대줄래? 돈을 빌려갖고 일단 짓고 지어서 돌리면서 전기요금 받아서 갚아나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한국 수출입은행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수출입은행이 그거 하기 위해서 진 건데, 엑심뱅크, 엑스포트, 임포트, 앞에 EX, 엑심이라고 그러죠. 엑심뱅크가 하는데, 조금 엑심뱅크가 돈이 좀 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면 폴란드의 입장은 뭔가 하면, 지금 미국이 없으면 폴란드는 안보가 흔들리죠. 근데 미국에서 방위 산업 물자를 살만한 게 뭐 있겠죠. 우리가 지금 근데 걔네보다는 우리 게 훨씬 좋죠. 미국의 브라들리 뭐 장갑차 보다가도 우리 K21이나 레드백이 낫고, 우리 흑표 전차가 뭐 미국제 탱크 뭐죠? 브라들리인가? 헷갈린다. 그거보다 더 가격도 좋고 하니까 계속 우리 걸 사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는 저가 전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FA-50이 있습니다. 우리 FA-50은 T-50을 토대로 이제 무기를 달 수 있도록 만든 거라서, 훈련기다 보니까, 훈련기는 가르치는 교관하고 배우는 학생 둘이 타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2개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한 개만 제거해도 거기다 연료를 실으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가죠. 이 FA-50은 훈련기 토대로 했기 때문에 훈련기는 멀리 날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작전기는 멀리 가서 작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FA-50이 멀리 못 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빨리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자석 하나로 한 F-50을 만들고 그걸 수출하면 저는 대박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걸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A-50이 폴란드에 수출되기로 했는데 이번에 또 이게 터진 겁니다.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폴란드는 먼저 한국형 방산이 수출되고 원전이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거와 완전히 반대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인데, 한국형 원전이 UAE에 수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UAE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 미국 거는 너무 세계적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한국 특전사가 가서 특수전 교육도 시키고 UDT 교육도 시키고 한국 무기도 들어가다가 최근에는 천궁2가 수출됐죠. 천궁2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였습니다. 송영무 시절에. 그거 양산하지 말자 어쩌고 하다 양산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천궁2를 수출할 수 있게 됐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인가 UAE에 방문했었죠.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이 사드가 아직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기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이 계속 뭐 환경영향평가 시간을 끌어서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을 때 UAE는 왜 사는가 하면 지금 예멘 반군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아랍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UAE 반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UAE 갔을 때 이 원전 준공식에서 UAE 왕세자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잖아요. 왜냐? 그날 예멘 반군이 장거리 미사일을 UAE 아부다비로 발사했어요. 근데 이 UAE가 미국제 사드를 도입했었거든요. 샀습니다. 이 사드를 발사해서 그걸 다 요격했습니다.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을 안 만났습니다. 그거를 보고도 돌아와서 사드 배치를 확정을 안 짓고 퇴임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북한을 위해서는 헌신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폴란드는 에너지가 워낙 딸리고 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지금 생존이 어려우니까 SMR 그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것도 짓겠다고 해서 일본의 히타치, 그 다음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하고도 LOI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형 모듈 원자로도 우리의 두산 중공업,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랑 하면 앞으로 좋을 텐데 이것도 앞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이제 한국에 원전이 들어가는데 폴란드는 고민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폴란드도
엘리트가 있잖아요. 지금 세계 원전 강국 중에 하나가 일본하고 프랑스인데, 일본은 주로 비등수로를 짓고 있는데, 비등수로는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수출되기가 당분간 어렵겠죠. 그래서 일본은 세계시장 잘 못 나가고, 경수로의 강국은 프랑스인데, 프랑스에 EDF가 있는데, EDF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70년대에 그때 제 취재로는 5억 달러로 기억하는데, 한국의 핵주권이라고 제가 책을 낸 적이 있다 그랬죠. 그 책 보시면 제가 다 정리해놨는데, 아유, 저도 하나하나 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한국의 핵주권 어디 갔노? 아유, 제가 그런 책을 옛날에 썼다는 게 좀 자랑스럽네요. 아, 여기 있네. 한국의 핵주권. 이건 초기본입니다. 참 촌스럽게 만들었죠. 아마 여기에 제가 5억 달러를 주고 웨스팅하우스한테 전체 기술을 다 샀다. 그리고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짓다가, 그 다음에 미국의 3마일 섬 사고 이후 미국이 원전을 안 지으니까 경수로를 만들어 온 세 번째 업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제 기술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87년 계약이 있는데, 이때는 한국에서만 마음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기술을 사와서 한국 표준형 원전 KSMP를 짓다가 OPR 1000, 지금은 APR 1400을 지어서 우리한테 지었죠. 그리고 97년도에 다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기술료를 줬습니다. 이 부분은 어젠가 그제 조선일보에 한수원 전무를 지낸 이종호 씨가 실론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표현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수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정작 UAE에 수출할 때 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했거든요. 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우리가 부품은 국산화 못한 게 있어서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웨스팅하우스를 하청업자로 데리고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의 투자회사인 브룩필드에 팔려가 있죠. 그래서 시비를 거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인가요? 거기에 뭐 몇 개, 6개인가 7개 원전을 짓고 있는데, 원천 기술은 자기네께 있겠죠. 걔네 원전은 AP1000이라고 하는 원자로입니다. 우리 거보다 약간 작아요. AP1000인데, AP1000을 미국에 짓는데 원자로를 만들 회사가 미국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증기발생기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제공해 줬는데도 지금 완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문에 지금 폴란드에 들어가서 AP1000 6개를 짓는다 그럴 때, 이걸 싸게 지으려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맡겨야 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제외하고 지을 수 있는 회사는 중국 회사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과거 미중 광고 좋을 때 중국에 자기네 AP1000 원자로를 공급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은 의도적으로 한국은 오지 마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잘하려고. 그래서 미국이 그걸 받았죠. 그래서 그때 중국에 들어간 AP1000 원자로는 2개는 중국 기업이 짓고 2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어서 납품했습니다. 중국 거는 문제없이 들어갔는데, 미국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처음 계약한 것보다도 생산비가 2배인가 3배까지 올라가서 완공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폴란드 거 수주해도 그 가격 못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두중 보고 싸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또 두산한테 맡겨야만 될 겁니다. 미쯔비시도 맡길 수 있죠. 미쯔비시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중국 기업한테는 맡길 가능성이 적죠. 프랑스의 EDF는 자기네 원자로가 있어요. EPR 1600인가 있어요. 옛날 웨스팅하우스 걸 토대로 자기네 국산한 건데, 이거 핀란드 올킬루오토에 짓다가 지금 완공을 했나 안 했나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 단가가 3배가 올라가서 쩔쩔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국에서 수출했는데, 영국 것도 지금 처음 계약한 거에 비해서 3배 가까이 투자비가 올라가서 완공도 못하고 쩔쩔맵니다. 폴란드가 이거 다 알죠. 제가 이 정도 아니까. 그러니까 처음 계약 금액대로 만들어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는 서방권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고민을 하다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기네 국영전력회사 거는 폴란드 정부 거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 줘서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하고 민간회사과는 싸게 가야 되니까 우리 한수원한테 줬다. 그리고 하나 이제 헷갈리는 게 옛날에 UAE에 원전 수출할 때는 한전이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왜 이번에 폴란드는 한수원이냐 그러는데 그리고 UAE에 수출하고 난 다음에 한전하고 한수원이 업무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폴란드 유럽 쪽은 한수원이 하고 뭐 이쪽은 한전이 한다 나눴고요. 지금 한수원은 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약해져서 앞으로는 아마 한수원이 많이 주로 독점하게 될 겁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저빌리티 스타디가 들어가서 가격이 나오면은 아마 웨스팅하우스도 저쪽에 계약하면서 6기 짓는데 AP1000 한 기당 100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60원에 줘준다 그러면 와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그럼 웨스팅하우스하고 저쪽하고 계약 파기되거나 뭐 웨스팅하우스도 계약 그러니까 폴란드도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 가격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보여요. 야 한수원은 지금 민간회사랑 하는데 니네 거보다가도 1.6배, 1.4배나 우리 게 훨씬 용량이 큰 겁니다. 그거를 1,400원에 지어주는데 너희는 더 작은 거를 1,200원에 지어? 가격 낮춰.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가격 낮추려면 이 원자로나 이런 거를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꽤 괜찮은 장사가 될 수 있죠. 그렇게라도 해서 웨스팅하우스는 돌려야 될 겁니다. 제가 전략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폴란드에 원전을 지으면 미국이 불리해집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그리고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나 증기발생기를 두중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국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때문에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핵 공유하자. 미국이 제시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원자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미국하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think the unthinkable을 자꾸 얘기했는데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만을 중국이 공격한다는 얘기가 많았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여단, 육군 여단은 스트라이커 여단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장갑을 한 여단이 우리 미 2사단 속에는 한 개 여단만 여기 와 있어요. 옛날엔 2개 여단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쩌고 민족 자주성 어쩌고 하다가 한 개 여단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중장갑 여단이 있었는데 이번엔 스트라이커 여단, 경여단이 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반도만 바라볼 때는 중여단이 있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데 스트라이커 여단은 바로 이동합니다.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 붙으면 그쪽으로 가서 싸우겠다는 뜻이죠.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떡하니? 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죠. 그때 저는 제시할 걸로 핵 공유를 하자, 해달라고 요구하자라고 제가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폴란드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면서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우리가 지어주면서 핵 공유하자고 제의해서 받아내야죠. 자, UAE는 원전 가니까 방산이 갔습니다. 그 원전 방산을 때려잡은 정권이 누구죠? 하여간 보수파 잘 되는 건 못 보는 게 누구죠? 문재인이죠. 문재인 씨 민주당이 있을 때 4자방이라 그래서 4대 강사업, 방위산업, 자원외교 이거 비리가 있다고 때려잡았습니다. 방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뭐지? 판도라 영화 보고 아니 경주에 지진 났다고 그 단단한 아니 그 돌로 만든 첨성대도 안 무너지고 석굴암도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단단한 원전이 무너진다고 그래 경주 원전 났다고 월성 원전 쫓아가서 안전해요 뭐 이렇게 하는 진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첨성대도 멀쩡하고 석굴암도 멀쩡하고 그 돌부처도 아직도 씩 웃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기레기 쓰레기지. 그렇게 해서 한국 원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거 지켜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한수원 사장가 있는 황주호 교수죠. 초기에 저하고 같이 제가 이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만들 때 같이 의논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양반이 문재인 정권에 아부했다고 그런 주장하는데 요즘 쏙 들어갔습니다. 탈핵 비판 책 만들어갖고 낼 때
그때 친문에서는 또 문재인 사진 썼다고 소송 걸어갖고 1,000만 원 졌다가 도로 막아내고 돈 쓰고 참 애를 먹인 정권. 그런 정권입니다. 근데 그런 문재인 원전은 수출한다고 또 UAE 중공식행 쫓아갔었고 또 간 김에 또 뭐 이집트에 가서 무기 판다고 했는데 지금 이집트는 그거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지금 IMF 구제금융 IMF 들어간 것 같아요. 50억 달러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뭐 무기를 사겠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 부인은 뭐 피라미드 관광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니 이게 나라가 참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자, UAE는 원전이 먼저 갔다가 방산이 쭉 수출됐고 폴란드는 방산이 갔다가 원전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방산 먼저 원전 먼저 서로 형님 아옵니다. 이거 누가 키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키웠죠. 제가 방위산업학회에서 방산대장을 고 박정희 대통령 주자 드리자라고 해서 몇 년 만에 성사를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백원필 원자력 학회장한테 전화해서 박정희 대통령,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이지. 뭐 두 분 다 해도 좋고 그리고 전두환까지 이 세 분이 대한민국 원전을 키운 분이니까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부터 드립시다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하고 말았는데 우리 원자력 학회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원자력계에는 박정희 동상이 있어야 돼요. 이승만 동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두환 흉상이 있어야 돼요. 이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을 자꾸 위대한 대통령을 죽이면서 좌파들이 자꾸 득세하는 겁니다. 문재인 같은 유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적인 것까지.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싸게 지어주고 한국, 미국과 핵공유하자. 방산 먼저 이거는 폴란드, 원전 먼저 UAE, 쌍끌이로 방산과 원전이 가는데 그것 때려잡으려고 한 정권이 누구냐 잘 기억하시고 한국형 방산과 한국형 원전 관심 있게 국민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주호 사장 계속 파이팅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조선일보에 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기술을 도입할 때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실론을 썼죠. 물론 이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한수원에서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국민적 이해를 높인 전 한수원 사장 이정호 전무도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저는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